당근 한 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당근과 함께 먹고 있는 특정 음식들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당근은 비타민의 보고이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9가지 식품과 올바른 당근 요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당근과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우유 한 잔과 함께 당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선택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유가 완전 식품이고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유 속 칼슘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유 속 칼슘 이온이 장 내에서 베타카로틴과 결합하면서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당근의 핵심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의 한 영양학 연구소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45세 박모님께서 매일 아침 우유와 당근 주스를 함께 드셨는데도 6개월간 비타민 A 수치가 계속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분명 충분한 양의 당근을 섭취했는데도 혈중 비타민 A 농도가 정상 범위 이하였던 것입니다. 의료진이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우유와의 동시 섭취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섭취 시간을 2시간 이상 분리하자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당근을 섭취한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또는 아침에는 당근 주스를, 저녁에는 우유를 마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당근과 식초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식초를 뿌린 당근을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이 당근의 주요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초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듬뿍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당근의 비타민C와 엽산을 급격하게 분해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강한 세제가 섬세한 옷감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초의 pH는 보통 2.5에서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강산성 환경에서는 당근의 수용성 비타민들이 산화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C의 경우 산성 환경에서 30분 이내 최대 70%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식품영양학 저널의 보고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들은 사례입니다. 38세 김모님께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맵기 당근 샐러드에 식초를 많이 넣어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엽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고 만성 피로와 입안 염증을 자주 겪으셨다고 합니다. 영양 상담을 받은 후 식초 사용을 줄이고 레몬즙으로 대체하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식초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올리브유 기반의 드레싱을 사용하시거나 식초 대신 레몬즙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만약 식초를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당근을 먹기 직전에 살짝만 뿌리시고 미리 재워두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당근과 무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합인데 사실은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무와 당근을 함께 넣어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이고 샐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조리법이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함께 조리할 경우 영양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의 문제는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에도 소량의 비타민C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의 효소가 당근의 다른 항산화 성분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마치 정원의 잡초가 좋은 꽃의 영양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 식품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무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30분간 방치했을 때 비타민C 함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으로 함께 먹는 것도 문제지만 함께 갈거나 오래 익히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구에서 한 영양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52세 이모님께서는 매일 아침 무와 당근을 함께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6개월 후 피부가 거칠어지고 잇몸 출혈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C 결핍 증상이었고 무와 당근 주스를 따로 만들어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함께 조리할 때는 반드시 가열하세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해서 70도 이상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함께 넣어 끓이는 것은 괜찮지만 생으로 함께 갈거나 섞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근과 오렌지의 조합입니다. 아침 건강 주스로 이 둘을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와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당근, 완벽한 조합처럼 들립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추천되는 레시피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과 과당이 당근의 섬유질과 만나면 장내에서 가스 생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공복에 이런 조합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발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 내과 학회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오렌지를 함께 갈아 공복에 섭취한 시럽 참가자의 65%가 2시간 이내에 복부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들은 사례입니다. 29세 최모님께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당근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2주 후부터 심한 복부 팽만과 잦은 설사에 시달렸고 영양 상담 후 따로 섭취하기 시작하자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공복을 피하고 소량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거나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하루에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과 시금치입니다. 녹색 채소와 주황색 채소의 조합, 컬러풀하고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바에 가면 항상 시금치와 당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두 채소 모두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듬뿍 담아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 결석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게 들어 있습니다.
당근에도 옥살산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체내 옥살산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의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뇨기과 학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보고된 케이스입니다. 47세 정모님께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점심으로 시금치 당근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여러 개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습관 조정과 수분 섭취 증가로 관리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와 당근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다면 이 둘을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세요. 또한 옥살산 흡수를 줄이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당근과 커피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에 당근 주스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요. 바쁜 아침 건강을 위해 당근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정말 흔한 패턴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당근의 철분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 흡수까지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자물쇠가 잠겨버린 것처럼 우리 몸이 철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비엠철분의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영양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를 보면 34세 여성 박모님께서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수치가 오르지 않아 식습관을 분석했더니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신 직후 커피를 드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섭취 시간을 3시간 이상 벌리자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간격입니다. 당근을 섭취한 후 최소 3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또는 아침에는 당근 주스를,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청소년,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이 간격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7번째는 당근과 감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뿌리 채소를 함께 튀기거나 구우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근과 감자를 함께 구워 오븐 요리를 만들거나 함께 튀겨 감자튀김을 만드는 것, 흔한 조리법이죠. 특히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온에서 이 둘을 함께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데 감자와 당근을 함께 조리하면 그 생성량이 각각 따로 조리할 때보다 1.5배 이상 증가한다는 식품안전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가지 화학물질이 만나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의 보고서를 보면 아크릴아마이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체중 대비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위험이 더 큽니다. 한 소아영양 전문 클리닉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6세 아동의 어머니인 김모님께서 아이가 좋아한다며 당근 감자를 함께 튀겨 간식으로 자주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주 두통을 호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상담을 받았는데 조리법을 바꾼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과 감자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꼭 구워야 한다면 17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고 갈색으로 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세요. 탄 부분에 아크릴 아마이드가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여덟 번째는 당근과 특정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근이 일부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자연식품이니까 약과 함께 먹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당근이 특정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압약과 혈당강화제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칼륨이 특정 혈압약의 효과를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의 자연당분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특히 당근 주스로 다량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임상양리학 저널에 실린 케이스 리포트를 보면 65세 남성 환자가 혈압약 복용 중 매일 당근 주스를 500ml씩 마셨더니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행히 당근 섭취를 조절하고 약물 용량을 조정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당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섭취량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근과 알코올입니다. 당근 요리와 함께 술을 마시면 간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식 자리에서 건강을 생각해 당근 스틱을 안주로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 계시죠? 채소 안주니까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베타카로틴과 알코올이 함께 대사되면 간에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코올과 베타카로틴은 모두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베타카로틴의 대사 산물과 결합하여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독성 물질이 합쳐져서 더 강한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간학회 저널의 연구를 보면 만성 음주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간 섬유화와 간경화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적당량의 당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의 베타카로틴과 알코올이 만나면 위험해집니다. 대전의 한 소화기 내과에서 들은 사례입니다. 53세 남성 이모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당근 주스를 마시면서 동시에 저녁에는 소주 반병 정도를 드셨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주와 함께 당근 섭취를 조절하자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핵심은 당근과 알코올과의 동시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술을 드시는 날에는 당근 섭취를 최소화하고, 당근을 많이 드신 날에는 음주를 피하세요. 특히 당근 주스처럼 농축된 형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9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올바른 당근 요리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조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생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당근을 살짝 볶아 드세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중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만 볶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근의 색이 선명해지고 약간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섭취 타이밍과 조합의 최적화입니다. 당근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당근만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당근을 먹은 후 2시간에서 3시간은 우유나 커피 섭취를 피하세요. 철분이나 칼슘이 필요한 음식들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당근 요리를 드셨다면 커피는 점심 이후로 미루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적절한 섭취량 유지입니다. 당근이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당근 1개에서 2개 정도, 약 100g에서 200g이 적당합니다. 과도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 주스로 섭취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스 한 잔에는 당근 3개에서 4개의 분량이 들어가므로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주스보다는 섬유질이 보존되는 통째로 먹는 것이 소화기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자기 관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근을 먹은 후 소화 불편감이나 피부 변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피세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당근 섭취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 혈당 강화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절대 당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근은 분명 훌륭한 영양소의 보고이고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나쁘다는 음식도 적절히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당근을 먹을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시고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당근과 관련된 특별한 레시피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